외성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FBS 부산외대 방송국입니다. 지난 1월에 공개된 1탄 영상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성적장학금 축소 및 변경 사항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어서 2탄 영상에서는 장학금 제도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담아보았습니다. 저희 부산외대 방송국에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2021년 1월 11일부터 교내 장학금 제도 기준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와 재학생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497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교내 장학금 제도 변경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95%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장학금 제도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4%에 불과했고 무려 98.6%의 학생들이 불만족한다는 반응과 함께 변경된 장학금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일단 재학생 입장으로서 이번 장학금 변경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와 총학생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측에서는 이제 했던 말이 성적 우수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기숙사나 다른 프로그램 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많아서 성적 우수로 이제 줄 수 있는 장학금보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는 게 더 옳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이번에 변경된 장학금 제도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장학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의견이 없이 학교 측의 판단과 확신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결정한 것입니다. 장학금 변경과 관련된 논의가 2017년 11월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 그리고 최대는 2019년까지는 새로운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는 게 학교의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장학금 제도에 이토록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장학금 수령 인원 감소와 학교와 학생 간의 협의 부재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45%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령 인원 감소를 40%의 학생들이 학교와 학생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불만족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6.9%의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위한 사기 감소를 4.5%의 학생들이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학생에게 중복 혜택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기타 의견란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의 4가지 이유들 모두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재학생 인터뷰에서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와 디벨로프 총학생의 판단에 대한 잘잘못을 좀 따지고 이제 왜 변경했냐 하면서 이유를 물어봤을 때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또 서울의 여러 다른 대학교들도 2015년 이후로 성적 장학금을 축소하는 대신 다른 장학금의 폭을 넓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먼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을 해주려는 의도와 취지는 저희 재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의 소득 분위가 높게 책정이 되어서 저소득층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항상 성적 우수 장학금 받아왔던 학생들에게는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다른 대학들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다고 답변한 것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좋은 사례를, 좋은 방향을 모방하는 건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학교가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그냥 추측은 논리가 없는 학교 측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 중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금전적 지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장학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는 더욱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장학금 제도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장학금 제도 변경과 관련된 회의에서는
2020학년도 총학생회만이 참여하고 협의하였으며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하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국가장학금과 외성희망장학금 등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명목으로 대부분의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지, 장학금 제도 변경이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혹 저소득층을 내세운 장학금 제도 변경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학교가 지금 현 상황에서 해야 될 대처는 성적 장학금 제도 변경에 관련하여 2017년 11월에 어떤 이유로 처음 변경안의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그에 대한 과정과 결과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이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측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근거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과 성적 장학금 제도 변경을 합의한 작년 총학생회, 디벨로프 학생회에게도 학교 측과 어떤 내용을 나누고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설명과 학생 측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저희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98.8%가 현 장학금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질 시 학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와 협의하기를 원할까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76.5%는 장학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18.7%의 학생들은 장학금 제도 변경 회의를 학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목했으며 3.2%의 학생들은 장학금 제도 변경 회의 시 학생 대표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장학금 제도 변경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어보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장학금 하나 보고 공부한 건데 내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재학생이 누려야 할 혜택을 앗아가는 것은 눈뜨고 코 베이는 것과 같다. 학생과 소통 없는 학교의 일방적인 장학금 제도 변경에 매우 개탄스럽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학생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성적 장학금 제도가 갑자기 폐지되어 많이 당황스럽다. 학점이 4.5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교는 장학금이 폐지된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교수와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재학생 인터뷰를 통해 장학금 제도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3탄에서는 장학금 제도 변경 사항과 진행 현황 등을 종합하여 기존의 장학금 제도와 현 장학금 제도를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 특별기획 성적장학금 보도뉴스 2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